서울의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그날, 다온은 교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시기였다. 교실 안은 수능 준비로 바쁜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온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다율. 같은 반 친구이자 1학년 때부터 다온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녀. 다온아, 오늘도 공부 안 하고 뭐해? 다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다가와 다온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다온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율의 미소가 눈앞에 있었다. 그 미소는 언제나 다온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아, 그냥. 바람이 좋아서 다온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속으로는 너를 보고 있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다율은 밝고 활기찬 소녀였다. 학교에서 인기 많고 친구들도 많았다. 반면 다온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3년 동안 다온은 다율을 멀리서 지켜보아왔다. 함께 웃고 함께 공부하고 가끔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마다 그 감정은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학교 환경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다온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학교 축제가 끝난 후였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한강공원에서 다율이 갑자기 다온의 손을 잡았다. 다온아, 나랑 산책할래? 오늘 밤이 너무 예뻐. 다온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순간 둘만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불빛을 반사하고 멀리서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다.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율이 말했다. 나 졸업하면 서울대 가고 싶어. 너는? 다온은 대답 대신 다율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다율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다온을 보았다. 다온아,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그 말과 함께 다율의 입술이 다온의 입술에 스쳤다. 한밤의 키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다온은 눈을 감았다. 3년간의 조용한 사랑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키스는 너무 짧았고 다율이 급히 물러났다. 미안, 나 취했나 봐. 다율이 웃으며 말했다. 다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키스는 실수였을까? 아니면 진심. 그날 밤, 다온은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다율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다온을 피하는 듯 했다. 다온은 혼란스러웠다.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다온이 다율을 불러 세웠다. 어제 일, 잊어버릴까? 다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온아, 나 좋아해. 하지만 우리. 안 돼. 그 말에 다온의 세계가 무너졌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온과 다율의 사랑은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나려 했지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다온과 다율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 키스 이후 둘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학교 뒤편 공원에서 또는 카페에서. 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여자 둘이 손을 잡는 것조차 시선이 따가웠다. 다온은 집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다. 다온아, 수능 잘 봐야 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야지. 그 말에 다온은 속으로 웃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다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가정으로 아버지가 엄격했다.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해. 사랑은 나중에 다율은 그런 압박 속에서 다온을 그리워했다. 어느 주말 둘은 홍대 거리로 나갔다.
거리 공연자들이 K-인디 음악을 연주하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곳. 다온이 다율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기서는 괜찮아. 다율이 미소 지었다. 그날 둘은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이 좋았어. 하지만 말 못했어. 다율의 고백에 다온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1학년 때 너 본 순간부터.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 키스를 목격한 모양이었다. 다온이랑 다율,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다율은 불안해졌다. 우리 조심하자. 하지만 다온은 더 대담해졌다. 왜 숨겨? 우리 사랑인데.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다율의 친구 지은이 다온을 불러냈다. 다율이 때문에 이상한 소문 나. 너 때문에. 다율이 피해봐에 다온은 화가 났다. 피해. 사랑이 피해야. 그날 저녁 다율과 다온은 싸웠다. 다온아, 나 무서워. 가족이 알면. 다율의 눈물이 흘렀다. 다온은 포옹하며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런데 다음 날 다율이 다른 남학생과 함께 있는 걸 봤다. 학교 복도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다온의 가슴이 찔렸다. 배신인가? 다온은 다율을 피했다. 며칠 후 다율이 다온을 찾아왔다. 그건 그냥 친구야. 소문 막으려고. 하지만 다온은 믿기 어려웠다. 정말. 이 충돌은 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다온은 다율을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이 내리는 날 둘은 다시 만나 키스를 나눴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높았다. 다율의 아버지가 다율의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애 좋아한다고. 다율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다온은 다율을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내부의 갈등이 커졌다. 다율은 미안, 납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다온의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의 아픔이 시작되었다. 졸업 후 다온과 다율은 각자의 길을 갔다. 다온은 서울대에 진학했고 다율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 다율의 어머니가 말했다. 다온은 매일 다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점점 늦어졌다. 대학 생활은 다온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LGBTQ 동아리에 가입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 많아. 동아리 선배가 말했다. 다온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다율의 소식이 끊겼다. 어느 날 다율의 SNS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다. 새로운 친구라는 캡션. 다온의 가슴이 아팠다. 배신이야. 다온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바다를 보며 도착한 부산에서 다율을 만났다. 왜 연락 안 해? 다온의 물음에 다율은 울었다. 가족 때문에. 나 강제로 소개팅해. 다율의 아버지가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다.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안 돼. 둘은 해운대 해변에서 걸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둘의 대화를 덮었다. 다온아, 나 너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다율의 말에 다온은 화를 냈다. 현실. 그게 핑계야. 싸움 끝에 다율이 말했다. 나 다른 사람 만날 거야? 미안. 다온은 충격받았다. 배신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 서울로 돌아온 다온은 우울증에 빠졌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다온아, 괜찮아. 하지만 다온은 혼자였다. 한국 사회의 LGBT 차별이 다온을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봤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해? 시간이 흘러 다온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3년간의 사랑, 그 키스, 배신의 아픔을 적었다.
그 일기가 우연히 온라인에 올라가 화제가 되었다. 조용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공감했다. 다율도 그걸 봤다. 부산에서 다율은 눈물을 흘렸다. 다온아, 미안해.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다율이 서울로 왔다. 나 가족과 싸웠어. 너 없인 못 살아 이 재회였다. 하지만 아직 갈등이 남아 있었다. 다온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다율은 증명할게. 둘은 다시 시작하려 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계절에. 재회 후, 다온과 다율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서울에서 함께 사는 삶을 꿈꿨다. 다온은 졸업 후 카페를 열었고, 다율은 부산에서 올라와 디자이너로 일했다. 우리 집 만들자, 다온의 말에 다율이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다율의 가족이 서울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호통에 다율은 떨었다. 아빠, 나 행복해.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사랑은 병이야, 라고 소리쳤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했다. 다온은 그 자리에 서서 다율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가족은 충격받았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이 사건 후 다율은 우울해졌다. 나 때문에 너 고통받아. 이 다온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제주에서 둘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까? 다율의 농담에 다온이 키스했다.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다율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다율아, 나 너 좋아했어. 그 친구는 남자였다. 다율은 거절했지만 다온은 오해했다. 또 배신, 싸움이 벌어졌다. 다율은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다온은 떠났다. 혼자 남은 다온은 한강에서 울었다. 왜 항상 이렇게 돼? 그때 다율이 달려왔다. 미안, 나 너만 사랑해. 화해의 키스.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은 상처였다.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상담에서 사회가 변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 다온의 카페가 성공했다. 다율의 디자인으로 꾸민 카페는 LGBT 친화적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 다온의 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새로운 충돌. 다율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미성년자 때부터 유혹했다는 억지? 다온은 절망했다. 이게 현실이야. 법정에서 다율이 증언했다. 저 사랑이에요. 가족은 결국 포기했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둘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다. 카페가 번창하면서 다온과 다율은 사회활동에 나섰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가 울렸다. 다온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3년간 조용히 사랑했어요. 이제 외치고 싶어요. 다율은 감동받아 울었다. 너 덕분에 용기 냈어.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다온이 다율을 보호하며 맞았다. 병원에서 다온은 괜찮아 라고 웃었다. 이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LGBT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다율의 어머니가 카페로 왔다. 미안해, 딸아. 눈물의 재회.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다온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로맨틱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가을 단풍 놀이, 겨울 스키, 여름 바다. 제주에서 프로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할래. 다율의 반지에 다온이 울었다. 하지만 결혼은 불가능했다. 한국 법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충돌의 절정. 다율이 해외 유학을 제안받았다.
미국 가서 공부할래? 다온은 망설였다. 너 없이 어떻게? 다율은 함께 가자. 하지만 다온의 카페 때문에 주저했다. 배신 아니야. 옛 상처가 되살아났다. 싸움 끝에 다온은 가봐라고 말했다. 다율은 떠났다. 공항에서 작별 키스. 기다릴게 다온은 혼자 남아 카페를 운영했다. 매일 다율의 편지가 왔다. 사랑해. 시간이 흘러 다율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배웠어. 사랑은 싸워야 해. 둘은 인권운동에 투신했다. 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인문적 결말을 향해. 다온은 우리 사랑,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믿었다. 몇 년 후, 다온과 다율은 함께 살고 있었다. 카페는 LGBT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사랑해요? 다온은 진심으로 라고 답했다. 가족과의 완전한 화해. 다율의 아버지가 카페로 왔다. 미안했다. 나이든 그는 변했다. 사회가 변한 덕분이었다.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인식이 달라졌다. 최고의 로맨틱 순간. 한강 다리에서 그 첫 키스 장소. 기억나? 다율의 말에 다온이 웃었다. 영원히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둘을 비췄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지만 둘은 강해졌다. 배신의 아픔, 충돌의 고통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사랑은 승리해. 다온의 일기가 마무리되었다. 한국 사회를 반영하며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사랑으로. 다온과 다율은 행복했다.